국내 최초 마스크 수업으로 고생하는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잼잼잼. 쌤. 아이고 제가 좀 벗겠습니다. 아니 뭐 마스크 쓰고 뭐 지금 뭔데 지금 이제 설정하지 마라 설정. 아니 마스크 수업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쌤을 마스크 쓰고 한번 외쳐봤습니다. 아유 네. 길게 못 참. 빼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길게 뺄 수가 없네요. 힘들어. 요즘에 플라스틱 마스크가 이제 풍기라잖아. 그 예전에 영양사님들 끼시던 그거 말씀이시죠? 그거보다 요즘에는 좀 크게 나왔더라고. 페이스 우리 실드, 학교 페이스 실드. 그거 말고 페이스 실드보다는 작고 영양사님들이 쓰던 것보다 조금 더 큰 중간 사이즈로 나왔더라고. 아예 나왔구나. 새로. 아예 교수용으로. 교수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어. 아니 어떻게 연일 마스크 수업에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좋은 쌤. 예, 뭐 마스크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겨 숨이 찰 때는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서 페이스를 한번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하는 거죠. 근데 애들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이제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투명 가림막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별로. 교실에 책상에. 예. 근데 이제 그쵸? 투명 가림막을 이렇게 소독을 하거든요. 소독약을 막 뿌리고 하니까 네. 투명이 아닌 거야 이제. 뿌얘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얼굴 안 보인다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플라스틱이고 아크릴이고 한데 소독제 맞죠. 뿌리면 이렇게 그치. 사가버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묻고 하니까 막 뿌얘지고 하니까 애들이 그쵸. 선생님 칠판 어. 글씨도 잘 안 보인다 그러고 이게. 아이고. 수업이 참. 연색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만간 뜯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등학교 상황 어떻습니까, 나쁜 쌤? 아유 뭐 우리야 뭐 이제 거의 애들이 뭐 일상생활이 됐지. 이제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것들, 그다음에 애들 수업 시간에도 뭐 철저하게 잘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이 가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지. 내가 그렇죠. 내가 문제지. 애들은 뭐 앉아 있는데 나는 뭐 움직이고 뛰고 굴리고 이렇게 사니까 막 하여튼간에 숨이 네. 차가지고 그쵸, 오래 그쵸. 못 살 것 같아 아무래도. 선생님들. 제가 최근에 선생님들 그 진짜. 학급 규칙을 한번 온라인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이런 규칙을 애들이 해놨던 거야. 그 이유는 뭐 그런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유를 적긴 했는데 거기에 동의가 달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친구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학교 오는데 학교 와서 친구들하고 대화하지 말자는 규칙을 애들이 내놓고 그걸 동의하는 걸 봐서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네.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니까 말이죠. 우리 교육부에서는 조금 본인들이 좀 잘해서 이게 K 방역 말고 K 에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국에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막 선전하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부가 최근에 그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직제 개편. 네, 직제 개편해가지고 과를 만들었어요. 과라는 건 뭐 팀보다 위잖아요. 과장도 있고 하는 그치. 거. 과를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그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뭔가 이런 미래교육 관련해가지고 뭔가 더 늘려나가기 위한 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지금 상태보다 앞으로 더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도 생길 끼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뭐 인정을 하는데 지금 시기인데 이걸 뭐 현장에 돌보는데 좀 더 많은 애를 써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서 수년 전에 이제 스마트 교육 이런 게 떠오르면서 꼭 이런 게 있으면은 교육계 IT 토건족들 있거든요. 또 달라붙어서 또 괜한 또 엄한 짓들 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학교별로 다 서버 한 대씩 다 놓고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서버 가지고 아이고, 온라인 수업 아이고, 돌리라는 건지 아닌지 아이고, 모르겠네. 아이고, 서버 그거 예.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아이. 생쇼, 뭐 예. 걱정되고요. 조은쌤, 예. 인천에서는 보니까 또 괜히 또 코로나 연장된다고 엄한 공문 하나 보낸 것 같던데요. 예, 보니까 그게 인천 공문이 아니라 성남 공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하여튼 성남이요? 네네. 어떤 거죠? 2학기부터는 네. 전면 쌍방향 수업을 하겠다. 뭐 이런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을 쌍방향으로 해라. 그렇죠. 온라인 네. 수업을 쌍방향으로 하겠다. 그 공문 받고 다들 다 경악했어요. 무슨 네. 쌍방향이냐. 초등학교 3학년 데리고 쌍방향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과제형 컨텐츠형도 없고 그냥 쌍방향만 하겠다 이렇게. 단방향, 과제형 없고 쌍방향으로만 해라. 라고 못 그러니까. 박아서 온 저도 그 공문 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교육부나 교육청이 앞으로 코로나 장기화 뭐 미래 교육 대비하면서 상당히 엄한 짓들 하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뭐 때는 좀 지났는데 뭐 우리 그 댓글이 또 하나 달렸더라고. 우리 안혜영 네네네네. 단장님 그 방송과 관련해서요. 우리 조은쌤 어떤 내용이죠? 새콤데디라는 분이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안혜영 단장님 강의는 17년도 후반기 일정 에서 듣고 정말 감명 깊게 들었는데 여기서 또 만나게 되었네요. 쌤 섭외력 짱짱짱 이렇게도 해주셨고 그 뒤에도 그 당시에도 너무나 명강이었는데 복습하는 기분으로 들었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그때는 꿈 분석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주제로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또 이런 재주가 있나? 예, 있어요. 있으신데 이게 우리 교육이랑 딱 그렇게 맞닿지는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거까지 요청 안 드렸는데 꿈 분석도 잘하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진도 하나 올려주셨더라고. 그러니까요. 일정 그 시간표 그때, 같은 거 하나 올려주셨네요. 오, 예. 하여튼 그런데 요즘에 그 댓글을 너무 안 달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도 힘이 잘 안 나.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그 들었으면 좀 들었다는 표를 좀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나 진짜 요즘에 불만이 심해. 그렇죠. 사실 지난주 방송은 돌봄이었는데 돌봄에 대한 얘기는 없으신 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돌봄 뭐 할만하다 뭐 이러신 거 아닌가. 근데 말이죠. 저희가 진짜 뭐 돌봄이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미래교육, 코로나 장기화 이런 관련된 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또 엄한 거 들어오거든요. 또 이런 그렇죠. 엄한 거 들어오는 거 막아달라고 우리가 또 교사 출신 국회의원 또 국회에 한 명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냈나? 우리가 보냈지. 그렇나? 자, 우리 강민정 의원을 국회에 보냈는데 강민정 의원께서 그렇죠. 그토록 바라던 교육 상임위에 배정됐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돌봄 문제 요거 이분이 이제 교육이 들어갔으니까 다 해결해 주는 건 맞습니까? 야, 참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뭐 과거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합니다. 그래도 뭐 아직 초선이긴 하시지만 기대를 해보죠 저희가. 어쨌든 강민정 의원 덕에 저희가 국회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런 거 관심 안 가져봤거든요. 그렇죠. 덕분에 도대체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누가 들어가나 엄청 관심을 가져서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뉴스에서 맨날 그 법사위? 법사위원장 누구 하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미통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막 맨날 싸우고 이러는데 교육이 이야기는 거의 제가 들어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뭐 솔직히 우리 뭐 온라인 수업 해야지 뭐 마스크 끼고 그냥 숨을 헛떡헛떡거리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데 뭐 그거 찾아보고 언제 있겠노?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방송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교육 관련된 주요 법안이나 이슈들은 다 교육 상임위에서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사실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의원이 포진돼 있나? 이게 애청자들 궁금하시겠죠?
궁금하시든 안 하든지 간에 사실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다 아무 데도 없죠. 법사위원장 누구 야당 됐냐 여당 됐냐 이 얘기만 나오지. 아유, 그렇죠. 참나. 하여튼간에 우리 그 자랑질 그만하고 빨리 저 옆에 저 쭈그리고 계신 분 빨리 그 허리 펼 수 있도록 좀 빨리 네네네네. 불러오자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교육위원회에 포진되어서 앞으로 21대의 교육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지 그 인물들을 아무도 얘기하지 주지 않아서 저희가 조목조목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간 시그널 듣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 교육상임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은 저희가 다시 강민정 의원을 모시고 저희가 국회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녹음을 좀 뺄라 그랬는데 국회의원 되시더니 너무 바빠 이분이. 그래서 오늘은 또 정책 토크이기도 해서 오늘도 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 전문가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자꾸 나와서 아니. 미안해. 아니 진짜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 또 이 사람 나오는지냐고. 네.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왜 또 나왔는데. 진짜 이렇게 모실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가. 우리 근데 돈이 없잖아, 사람 돈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에 또 가고 싶지 내가. 아니 근데 그러지는 말고. 나쁜 쌤 근데요 이번에 또 21대 국회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영식쌤이 이번에 국회의원 회관도 한번 국회의원들 만나러 다녀오셨죠? 그 갔다 왔죠. 네, 가서 어. 직접 가서 또 우리가 그날이 그 강민정 의원이 교육이 배정된 게 확정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꽃다발 딱 사들고 처음으로 교육이 배정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꽃다발도 드리고 오고, 특히 또 이제 우리 강민정 의원님이 보좌관을 현직 교사를 휴직시켜가지고 보좌관으로 이제 채용을 했어요. 센스 있네. 네, 이게 이제 그럼 내 좀 불러주지. 내 잘하는데. 그렇지. 그러게 나쁜 생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한번 거기서도 이렇게 뭔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나쁜 셈이 한마디 해주는데. 쉐이드를 하면서 쉐이 하면서. 네, 그래서 좀 뭐 기대도 좀 되고요. 또 국회 또 워낙 또 자주 가니까 또 내가 한번 살짝 던져줘 있어. 살짝 던져줘 있어. 하여튼 아니,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강민정 의원을 녹음할 때 살짝 그때 김영희 쌤하고 만났는데 그때는 강민정 의원 되기 전이었죠. 그때는 되게 이게 막 그랬죠. 되게 쉽게 대화를 나누시던데 요번에 국회에 이제 입성하고 나서 가셨을 때는 어떻게 쉽게 이렇게 대하지 않고 되게 또 어렵게 대한 거 아닙니까 또? 아니요, 뭐 또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이게 어쨌든 뭐 그 개인이 아니니까 뭐 국민을 어쨌든 대표하는 자리니까 그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 예우죠. 예, 그건 당연히 뭐 우리가 또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또 의원 되셨다고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어깨 힘주고 또 그러시는 분은 또 아니에요. 그러신 분 아닙니까? 근데 뭐 건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고. 예. 네, 그래서 평생 또 건이랑 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학교에서 그러길 바랍니다. 예. 네, 계속 그렇게 아마 초심으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솔직히 저희 방송 출연하셨던 강민정 의원 아니었으면 교육 상임위 뭐 신경도 안 썼을 텐데 네. 덕분에 신경 썼습니다. 우선은 말이죠, 영식쌤. 네네. 도대체 교육 상임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어차피 법안 관련된 것들은 다 법사위에서 다루는 거 아닙니까? 교육위에서는 그렇지 뭘 않습니다. 하나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다루는 법은 네네.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에 대해서 뭐 자구를 수정한다거나 그런 것들만 하지,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간섭을 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이제 법사위가 일종의 그 하나의 문 역할을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본회의에서 안 본회의. 다뤄지기 때문에 이제 이 법사위를 서로 이제 가지려고 이제 이번에 다들 그렇게 좀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국회에서 워낙 법사위에서 묶인 법안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음. 장난 아니에요. 한마디로 와, 딱 지고 그냥 안 예. 놔주던데 막 와, 이거 막 진짜 그래서 이제 대단하더라 막. 이번에 보니까 더불어민주에서 좀 작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법사위원회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간다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모든 그 법률들을 다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법 제36조, 37조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 속하는 법률안 또 네. 이렇게 법률 청원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들 또 각 시도 교육청들을 국정감사를 하게 돼 있죠. 어. 네. 그래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제 공문서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요청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권한들도 다 이 교육위원회가 갖고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뭐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또 뭐 교육부 장관 불러다가 뭐 이거 왜 이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그래서- 낸데 할 수 있는 절호의 찰나네 막.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낸데. 멋지다. 예.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보면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이 현직 교사 출신 의원이 이제 장관에게 이제 막 따져 묻고 이거 학교 짜릿짜릿하네.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냐고 내가 있어봐서 안다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 네. 참. 아니 근데 이번에 사실 상임위원회 때문에 네네. 뭐 21대 시작하자마자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법사위 특히. 네네. 그런데 법사위 얘기는 이렇게 주구장창 나오는데 교육위 얘기는 한 개도 없더라고. 교육위원장은 별로 인기가 없는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에 이제 제가 신문을 좀 즐겨보는 편인데요. 뭐 이제 그 기사들 안 볼 것 같은데 읽어보면 보내. 예, 신문 잘 봅니다. 근데 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인기 있는 상임위들이 있죠. 특히 이제 돈 관련된 상임위원회들, 기획재정부라던가 예결위. 국토교통위, 예, 어. 그리고 이제 산업자원부, 산자위, 요런 데가 이제 사실은 인기가 있는 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보하기 좋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예, 내가 그래서 막 여기 도로 내가 뺐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 뭐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는 특별위원회라 가지고 다른데 포함되면서 여기 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훨씬 그렇죠. 소속 의원도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예결위는 뭐 경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인기 있는 데가 이제 그 뭐 정무위원회가 예를 들면 금감원이나 이런 금융 쪽 다루는데 돼 있고 그거 다음이 사실 이제 교육위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선호하는 위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지역에 홍보하기 좋거든요. 어디 학교에 체육관 내가 졌다. 그다음에 어느 학교 혁신학교 지정 뭐 내가 이렇게 힘썼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이 교육위원회도 선호하는 위원회에 좀 포함된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이 교육위원회가 아주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념 논쟁이 좀 되게 좀 치열해졌어요.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 무슨 뭐 그렇죠. 사회주의 가르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좌파 교육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맞아. 교육위가 그렇게 이제 이념 전쟁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좀 선수들이 배치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카메라 이제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좌파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뭐 네. 뭐 북한 그래- 교육, 독도 교육, 일본 교육, 그렇죠. 뭐 이런 네. 등등등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입이 센 사람들 있죠. 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좀 교육으로 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우선 뭐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 아직 뭐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뭘 상임위를 배정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네. 야당이 몇 명이고 여당이 몇 명이고 당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네, 저 이제 사이트 저도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일단 총원은 16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좀 큰 규모는 아니에요. 16명이면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의석수대로 이제 배분이 되니까 네. 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9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야당인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6명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를 이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한테 배정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교육위를 지망한
소수 정당이 열린민주당 외에는 없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러면서 강민정. 예, 열린민주당이 이제 강민정 의원이 이제 다행히 이제 초선인데도 된 거죠. 네네. 음. 네, 그랬는데 이제 보통 여기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좀 야당 몫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뭐 바른미래당 다 이제 그 이렇게 연결된 당인데 그쪽에서 이제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야당 몫으로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그래서 야당 몫이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부산 네. 해운대 쪽의 지역구 가진 들어봤습니다. 의원인데 예. 이분이 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을 어떤 국제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하. 공약도 막 발표하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삼선이기 때문에 그쵸. 이분이 교육이 배정되고 그 다음에 야당 몫이 되면 이 양반이 이제 교육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게 이제 정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개원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쵸. 여당이 18개 의원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쵸. 예. 시커야. 그러면서 이제 이 여당의 삼선이었던 이제 유기용 의원이 이번에 교육위원장이 됐더라고요. 네. 예, 그것도 뭐 엄청 내용이 많았죠. 예, 뭐, 야당의 우리 또 당대표께서 또 잠시, 딴 데도 갔다 오시고 하면서 내용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저희는 뭐, 그거 뭐, 상관없고요. 교육이 네네.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9석 민주당, 저희가 알만한 인물들이 있나요? 저 주목해야 할 분들은 어떤 분들 있을까요? 일단 좀 어떤 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청래 의원. 이분 유명한 사람이잖아. 입시 도끼로 좀 분이죠?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이번에 이제 교육위를 희망했더라고요. 평소에는 교육위 쪽 안 오셨는데 이제 그분 정청래 의원이 있고 그리고 그 위원장 되신 그 유기용 의원도 네. 나름 좀 이렇게 이름이 있으십니다. 나중에 한번 다 소개해드려서 별도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하신 분 중에 이제 권인숙 의원이 있습니다. 혹시 어.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잘 모릅니다. 이 권인숙 아니, 이 의원 사람 말 좀 또록또록하게 하는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라디오 방송에서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86년도에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운동을 위해서 이제 위장 취업해가지고 그 인천 쪽에서 일하다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 예, 그때 한 사건이 있어서 그걸 이제 그 핵심 지도부를 이제 잡겠다고 이 사람을 이제 고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성이었는데 이제 성고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예. 근데 이분이 용기 있게 그걸 폭로를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폭로를 해가지고 사실은 당시 이제 5공화국의 어떤 정통성에 치명타를 가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었죠. 86년도 사건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항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87년도에 이제 1987. 박정철 열사 사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도화선이 되신 분이군요. 네네, 그렇죠. 이야.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피해자셨는데 오히려 이제 여성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성학을 그때 이제 공부하시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운동 하셨던 분인데 대단한 분이군요. 예, 이쪽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한테는 좀 되게 유명하신 분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셨는데 네. 네, 일단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강득구 의원이라고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뭐 김철민 의원 그다음에 이제 박찬대 의원이 있으시고요. 이분이 이제 인천 쪽에 지역구 가지신 분이죠. 우리 조은쌤 바로 발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남 순천 쪽에서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였던 서동영 변호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있고 이제 광주 의원 중에 윤영덕 의원이 있고요. 최근에 좀 이렇게 나름 이제 유명해지신 그 젊은 의원 중에 이제 이탄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탄희. 이탄희 판사 들어봤습니다. 출신. 네, 네네. 판사 출신. 네. 그 2017년도에 6년도였나요?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관이 그렇죠. 사법농단 벌일 때 네. 그걸 최초로 폭로했던 그 내부 고발자셨죠. 그래서 이제 사표 내고 나와서 사법개혁 운동하다가 표창원 의원 지역구에서 당선되셨던 분인데
최근에 이제 공황장애로 그때 아, 이제 맞다, 그 피해 맞다. 트라우마 때문에 예. 이제 공황장애가 이제 그랬던 것 왔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게 조금 이제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네, 어떻게 잠시 지금 약간 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휴.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이제 법사위 가려고 했는데 법사위에 이제 못 가게 됐어요. 왜냐면 법사위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정면으로 받는 빈, 데죠. 빈 자리를 둘 수가 없어서 법사위로 이제 못 가고 다른 데 왔다가 이제 다른 분하고 교체가 됐죠. 네, 교체된 분이 누구였냐면 윤미향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의원 그 네네네. 핵심 당사자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교육위로 이제 배정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설에서는 뭐 도덕성, 정당성 논쟁을 좀 피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뭐 말씀. 왜냐면 거기에 또 휘말릴까봐 뭐 그런 설도 있고 또 일설에서는 그 미통당의 그때 한참 이걸 가지고 싸웠던 그 곽상도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아, 예, 곽상도. 네. 이분이 또 그 20대부터 이렇게 교육위원회 터줏대감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이분 할 말 많은데 우리가 할 말 많죠. 그래서 이분하고의 충돌을 피해서 딴 데로 좀 옮겨갔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리고 뭐 아무튼 이분하고 나중에 좀 뒤에서 좀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누겠습니다. 아니 내가 좀 듣다 보니까 뭐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몇 명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하고 교육하고 뭔 관계인가. 그러게. 그렇죠.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 교육위에 들어왔는가. 솔직히 좀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영식사? 그렇죠. 일단 교육개혁에 좀 뜻이 있는 분도 있고 그저 이제 그냥 여러 개 상임위 중에 일단 내가 한번 가서 해보겠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냥 누구 이제 권유라던가 뭐 지시받고 온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 여당 쪽에 이제 몇 분들은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번에 그 위원장이 되셨던 이제 유기용 의원은 2004년도 17대 국회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시작했는데 징검다리로 의원을 하셨어요. 17대 하고 18대 떨어지고 19대 되고 그리고 이제 20대 떨어지고 이번에 21대 되고 이렇게 징검다리로 아이고야. 그래서 오셨는데 삼선이야. 그런데 17대 19대 때 모두 다 교육위원회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 쪽에 굉장히 좀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다뤘던 그 교육 개혁 의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밝습니다. 밝고 이분이 197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분인데 당시 함께 활동했던 분이 이해찬, 유시민 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해찬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표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이 있는 거죠. 삼선이지만 거의 이제 5선급에 가까운 이제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도 이제 자기가 교육 개혁의 어떤 미진한 과제들에 대해 빚진 마음이 있다. 하면서 이제 딱 교육위원을 이제 계속 희망해서 오신 분이고 실제 또 지역구 선거지만 공약의 핵심 공약 중에 교육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면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모의 능력이 반영되지 않는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뭐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서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교장 공모제 확대하겠다. 뭐 이제 이런 공약들을 실제로 이제 자기 지역구 선거 공약에 이제 내걸었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교육 공약 가지고 선거하는 사람이. 조금 안 해요. 좀 아는 예, 분이에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맑은 분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분이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그 17대 때 이제 교장 공모제 이제 입법하고 할 때도 이분이 앞장서서 이제 그것들을 주도했던 분이고, 그리고 정시 위주의 어떤 입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위원장이 됐을 때 어쨌든 이 교육 개혁의 어떤 그 의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다라고 이제 평가. 이분 저희 방송에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 쌤쌤 오시면 좋죠. 모시죠. 네, 이 경우 오시면 좋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보로 그 한번 해놓고. 우리 좋은교사 운동에서도 이제 이분을 좀 인터뷰하려고 이제 그 요청을 해놨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답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교육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조금 소개시켜 줄 때 이게 너무 이제 칭찬 일색인 것 같아가지고 네, 영식 쌤이 보좌관 자리 하나 노리는 건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이 그건 좀 아니에요. 듭니다 저는. 네, 그건 어?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이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다른 네. 그 어떤 의원보다 좀 교육 그런 그 의제에 대해서 해맑게 해맑으신 분이고 해맑게. 그리고 해맑다. 네. 아이고 좋다, 해맑다.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좀 지켜볼 분이 강득구 의원이라는 분입니다. 뭐 사실 네. 처음 듣는 분인데 처음 이거는? 듣죠. 이분은 그 지역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도의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와. 정치를 해오신 분인데 안양 만안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어요. 이분이 유독 교육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도 어허. 지망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안양형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안양혁신교육지구를 심화 확대하겠다. 뭐 이제 이런 공약들을 내걸었고 그다음에 안양 만안구가 어떤 데냐면 경인교대 있죠. 네네. 예. 그 경인교대가 인천 캠퍼스랑 그다음에 경기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 캠퍼스가 있는 곳이 안양 만안구예요. 네, 그래서 만안구구나. 그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를 만안구에 지정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공약들. 그다음에 미래형 뭐 유초중고 통합학교 만들고 뭐 자율학년제 아무튼 그런 교육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용어 있죠. 뭐 자율학년제, 진로진학센터, 고교학점제.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뭐 그걸 다루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교육 공약으로 많이 내걸었고요. 최근에 이분이 이제 기초학력 보장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분이죠. 예. 오. 네, 그 기초학력 보장법은 이제 20대 국회에서 박경미 국회의원이 이렇게 했다가 이제 법사위까지 올라갔나요? 갔다가 이제 그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제 사장됐던 법안인데 이걸 다시 이제 교육위원회 제출한 분이 바로 이 아하. 강덕구 의원이고요. 최근에 교육단체들과 함께 상당히 어떤 그 교육 관련된 토론회를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 분이 강덕구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분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렇군요. 강덕구 네. 의원 기초학력 네. 보장법 저희가 좀 주목해 네,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두 분 여당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한두 분을 좀 더 소개하고 이제 야당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이 입심 좋은 이 정청래 의원 이분이 교육위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팟캐스트 하셔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방송인데 될지가 방송인. 네. 좀 저도 이제 되게 궁금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래통합당에 좀 이렇게 입심 좋은 분들하고 좀 이렇게 맞짱뜰 분이 아닌가. 예, 그런 소위 쌈닭으로 보냈네. 쌈닭으로. 그렇죠. 뭐 이념 논쟁 하실 때 특히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좀 교육과 관련가지고 좀 이렇게 이념 논쟁 하실 분이 한 몇 분 계시거든요. 나중에 선수들이 있구나. 네,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청래 의원이 거기에 좀 맞서가지고 좀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하시지 않을까. 뭐 이 시대에 참 그렇지, 서비스인, 뭐 그렇지. 인내인,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시대에 참 이념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싸우지 않을까. 유행어 싶고. 많죠.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큰 기대 좀 하기가 조금 그런 게 이분이 이제 그 이력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학생 운동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던 분이고요. 미 대사관 들어가가지고 사제폭탄 터뜨리고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와. 네, 그래가지고 멋지다. 이제, 전과가 이제 그런 분이고. 테러리스트. 예, 그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그런 급이죠.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운영했어요, 이분 영어 학원을. 맞다. 예, 대학을 이제 졸업했겠죠. 하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노사모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정치로 입문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도 학원 강사 스스로 출신이군요. 예, 그렇죠. 강사 본인도 출신. 스스로 인정하기를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9대 때였나요? 그 학원 휴일 휴무제 요거 좀 이렇게 법안 제출하는데 좀 도움 좀 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또 이제 학원 운영하던 그게 있고 그래서 그쪽에 네트워크 있는 거죠. 아하. 아직 예, 거기 있구나. 그래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저라. 그랬던 적도 있어서 이분이 과연 이제 이 교육 그런 개혁을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좀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지난해 뭐 또 정시 확대할 때도 이런 그 사교육의 논리와 또 공교육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충돌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예.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 이 정청래 의원이 아무래도 그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또 이렇게 좀 대변하면서 그렇게 약간의 어떤 그 중립적인 입장 그리고 좀 교육개혁은 천천히 가자. 좀 이런 목소리에 또 힘을 실을 수도 있어서 기대 반, 또 좀 우려 반,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교육 관련돼서 뭐 강덕구 의원, 또 유기용 의원, 또 정청래 의원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고요. 그 건축 업자였던 분이 이렇게 교육위원회 들어온 분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안산시장이었던 분인데 김철민 의원이라고 이분은 재선 의원인데 요분 혹시 교육에 왜 왔는지 한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리모델링? 혹시나 공간 혁신? 뭐 그쪽으로 목소리로 또 혹시 김철민이라는 이름이 보이면 이분이 또 그래서 그런가 혹시 또 한번 좀 또 각급 학교에 김철민 의원 이름으로 빈 교실 조사하는 그 공문 또 내려오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소동영 의원은 그냥 이름도 제대로 안 불려갖고 좀 서글프겠다. 박찬대 의원하고. 뭐 예. 그냥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서동용 의원은요 변호사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그 지역구에 공영형 사립대 또 의과대학 뭐 이런 거 설립을 갖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이에요. 아하. 그래서 교육이 들어와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거 좀 가져가시지 않을까 좀 싶고. 그다음에 이제 박찬대 의원은 좀 재선 의원인데요. 이분 이제 회계사 출신이에요. 회계사 출신이고. 그래서 또 각 대학이나 또 유치원의 어떤 그런 회계 비리 있죠. 이런 거 좀 깊게 팔 수 있는 분이 박찬대 의원입니다. 그렇고 이분이 또 그 작년 20대부터 대한교육 쪽에 좀 관심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분 자녀를 대한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자녀까지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금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지. 네.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런 대한교육 지원법을 20대부터 계속 좀 발의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영덕 의원은 이제 광주 쪽에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고 뭐 지역 운동 하시던 분인데 이분 뭐 교육과 관련해서 좀 뭘 하실지 아직 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뭐 앞서 뭐 권인수 그분은 뭐 과거 양력으로 모든 게 대표되는 그런 분이셨네. 이탄희 의원도 그렇고요. 이분 나중에 어떻게 활동하실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위에 민주당 쪽에서는 유치원 3법 발의하셨던 박용진 의원 같은 분 이런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좀 딴 데 가셨나 보네요. 의외네요. 원래 박용진 의원은요 삼성 저격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원래 삼성이죠. 그렇죠. 기재위나 아니면은 그 금융 쪽 다루는 정무위 이쪽을 선호하던 분이에요. 근데 아마 20대 후반기에 좀 밀려서 교육위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려 와가지고 대박 터뜨린 거죠. 스타가 되셔가지고 또 여기 안 오셨네. 네네. 그렇네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교육계 출신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변호사 뭐 운동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뭐 교육에 정말 이게 출신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에는 혹시 진짜 교육에 이렇게 잔뼈가 굵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야당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지금 제일 선수가 높은 분이 재선 의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곽상도 의원. 이분이 이제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고 공안 검사 출신이잖아. 예,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했던 분이고. 근데 그렇지. 이분이 희한하게 20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교육위를 들어왔어요. 법사위나 이런 데 안 가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뒷조사하시고 터뜨리시고 그런 거 좀 많이 하시는 이제 그런 걸 좀 하시고. 근데 교사 출신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쪽에. 이분이 원래 이제 대구에서 당선되신 분인데 양금희 의원이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으로 잡은 곳이 그 대구에 있는
상서 여자 상업고등학교, 지금은 상서고등학교라고 인문계고등학교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교사로 일하신 적이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주로 이제 유권자 운동, 작은 이제 시민 운동 이런 걸 좀 하면서 약간 좀 정치계와 이제 좀 교류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 공천받고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육위로 오시지 않았나 좀 생각은 돼요. 그리고 예, 그런 분이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분이 한 분 있는데, 이제 이건 제 순전히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니까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경희 의원이라고 있어요. 정경희 의원. 예, 이분이 예.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하셨던 분인데, 아하. 바로 그 국정교과서 이걸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분은 뭐 이렇게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신 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철학이 그거예요. 예, 이분의 철학이 지금의 어떤 역사 교육이 굉장히 이렇게 좌파 이념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을 좀 보면 상당히 이제 뭐랄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제가 또 역사교사 출신 아닙니까? 역사교사. 그렇네요. 예, 제가 출시라면 이제 그만둔 겁니까? 아니 그만두지 않고 지금 휴직 중인데, 이분이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 교과서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정부라고 표현하고 북한은 국가라고 표현한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표현한다. 이거를 이제 친북 역사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 교육 쪽에서 맥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한 거는 당시 이승만 정부가 우리는 그렇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19년에 세워진 거고 우리는 정부 수립이야라고 이승만 정부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 이제 북한은 자기네들이 국가 수립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수립이라고 써주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친북 이제 이념 편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전공도 이제 그 역사학이라서 역사학자가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몰라서 하시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어오신 이유도, 저는 이제 교육계 안에서 이런 소위 말해 좌파 편향 교육과 좀 싸우겠다 뭐 이렇게 이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교육에서 다뤄야 될 의제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이 교육 논의를 또 좀 이념적으로 좀 끌고 갈 가능성 좀 매우 높다.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저런. 네. 네. 이제 좋습니다. 또 이분 좀 어떤 분 주목해서 있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곽상도 의원. 네, 곽상도 의원도 이분이 뭐 교육을 깊이 뭐 알아서 저는 교육위원회 오신 것 같지 않아요. 20대 국회 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주로 국회 오셔가지고 했던 이제 활동 중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사를 갔었었는데 그게 불법 유학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 딸의 자녀의 어떤 그 초등학교 막 개인 정보를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제 퍼뜨리고 이제 말이 안 그런 되는 걸 행동이죠, 많이 그게. 했었고. 청취자 여러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는데요. 저희 쌤은 어디까지나 항상 늘 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이제 의제들에 대해서 막 다루지 않고 자꾸 이제 좀 교육 바깥의 일을 가지고 자꾸 교육으로 끌고 들어와서 실제 이렇게 논의해야 될 것들을 논의 못하게 만드는 좀 그런 일을 20대 때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면 좀 답답해질 것 같다. 이분이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력 저하 논쟁을 굉장히 좀 이렇게 나름 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왜 일제고사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거 보니까 결과가 학력이 떨어졌네. 이거 일제고사를 안 봐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교육부를 좀 따져 물었던 분이 이제 이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유치원 3법 논의할 때 왜 사유재산 건드리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분이고, 이제 대표적으로 교육을 다뤘던 논의는 이제 이런 논의를 하셨던 분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좀 좌파 교육, 그 다음에 비리인데 이게 약간 좀 음모론을
많이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아, 이제 곽상도 의원은 좀 이제 그런 의원이고요. 이 미래통합당에서 꼭 또 소개하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가 네. 이분이 이름이 김영식이에요. 아하. 김영식 아, 의원이 이 동명이인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아. 이분이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하시는 분인데 예. 네. 이분은 그래도 좀 교육계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금호 공과대학교 총장하셨던 분인데 아. 아. 그 지방 국립대 총장하셨던 분이죠. 금호공대 하면 네. 좀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그렇죠. 국가대학.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나름 네. 이제 그 유명하고 시설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던 대학이잖아요. 금호공대가.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던 대학이고. 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지방 국립 총장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총장을 하시면서 집중했던 게 뭐였냐면 창의 인재 양성 그리고 R&BD 특성화대학 그러니까 리서치 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구 개발 특성화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연구 비즈니스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미래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교육 담론을 벌여질 때 그래도 미래 교육 쪽의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나마 그래도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김영식 의원이다. 네, 기대해 볼 동명이. 만하다. 억서 싸고 도시네. 네, 김영식이니까. 영식이니까. 네, 영식이니까 네. 잘할 거다. 어. 기대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이제 부탁을 좀. 그나마 좋습니다. 괜히 그나마 괜히 이름 똑같다고. 예. 또 같이 된 먹을 건 거요. 아니지만 어쨌든 예, 좀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조수진 의원이 아마 언론에는 많이 나올 겁니다. 조수진 의원, 미래통합당의 네. 조수진 의원이 이분이 언론계 출신인데요. 그 동아일보에서 논설 위원도 하셨던 분인데 예. 굉장히 요즘에 좀 네네. 몇 번 봤어요. 예, TV에서. 발언이 입이 좀 세시더라고요. 그렇죠. 세게 나오시죠. 예, 세게 굉장히 세고 아주 날카롭게 이제 비판을 하고 철저하게 이제 자기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이 이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이 아마 이제 언론 쪽에서 많이 나오고 정청래 의원하고 많이 좀 싸우지 않을까. 아하. 아하. 네. 그렇게 보이는 인물이 예, 이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통당은 다 이야기한 건가요? 제가 김병욱 의원 안 다뤘는데요. 네, 김병욱 의원은 굉장히 뭐 젊은 의원입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 네. 사회생활을 국회 어떤 그 인턴 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회 쪽에서 계속 성장해 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돌아가는 그런 그 생리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역구를 이제 포항으로 했고 뭐 포항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선된 분이에요. 정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이기 때문에 당선됐는데 보니까 뭐 최근에 어떤 교육계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얼마 전에 이분이 그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그 법안을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좀 봤는데 이게 좀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원래 이제 우리가 그 몇몇 교원단체들이 지금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적 그 조항은 있는데 그 관련 시행령이 없어가지고 교원단체를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3년 전부터 1900이란다. 2018년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1900년대 출신이라 2018년 3년 전부터 시행령 추진을 저희가 이제 해와서 이제 교육부랑 이미 이제 거의 이제 시행령 제정 단계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시행령만 딱 제정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교원단체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느닷없이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갑자기 이분이 지금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네. 며칠 전에.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황당한 게 예를 들어 전국 그 시도에서 10개 시도의 각 지역의 어떤 법인을 갖고 있어야 중앙의 교원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뭐 그건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을 만들어도 지역에 그게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쵸. 근데 당도요. 각 시도에서 5개 시도만 지역 정당이 있으면 중앙당 등록할 수 있고요. 노조 같은 경우는요. 2개 지역만 돼 있으면요. 중앙에서 노조를 등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교원단체 시행령에서는 그거를 3분의 1로 했거든요. 지금 3분의 1로 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3분의 1이면 몇 개냐면 전국의 시도가 17개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3으로 나누면 6점 몇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개 시도가 이렇게 각
법인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법안은 10개로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걸 충족할 수 있는 교원단체가 어디밖에 없냐면 교총밖에 없어요. 늦게 와요. 늦게 네. 와. 게다가 네. 거기 플러스 각 시도에서 지역 그런 교원단체 법인을 만들려면 그 시도의 교원 총수의 10분의 1을 이상을 회원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어이구야. 열명이면? 거대한 예.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그 시도에 예를 들어서 교원이 10만 명이다. 그러면 10,000명 회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교원이 3만 명이면 그 시도에서 3,000명을 회원으로 갖고 있어야 그 시도에 교원단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된 데가 10군데 있어야 한다고? 그럼 예, 전체 예. 인원이 몇만 명이 되겠네. 그리고 그 부칙에다가 뭐랬냐면 이 법 그 설립 이전에 교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데는 그냥 계속 인정한다. 거기 교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총 이외에는 그 누구도 교원단체를 못 만들도록 한 법안이 이 법안입니다. 그 법안을 이번 21대 발의하신 분이 네. 김병욱 의원이 이번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오셨군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사람이 그 하도 그 거풀 물고 우리 영식쌤이 얘기해서 이력을 봤는데 네. 아니 뭐 그 교육에 고쳐도 뭐 이력이 없는데 뭐 네. 뭘 한다고 있다는 걸 이 양반 안 듣기고. 학원 강사조차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교원단체 이 논의가 사실은 교육계에서 핵심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직 사실 미래통합당은 지금 국회 활동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법안을 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그러네요. 이분에게 그 꼰질러 법안을 줬네. 좀 만들어 달라고 좀 요청을 한 게 로비를 아닌가. 했겠네, 로비를. 예, 뭐 제가 이게 지금 로비를 했다고 확실하게 그냥- 말하고 있지는 그냥 저희 못하거든요. 소설입니다, 소설. 네. 네. 뭐 저희는 뭐 교총에서 뭐 화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이 더 이상하다. 그 네, 말이. 네, 그 말이 전혀. 이상한데. 전혀. 아니 그건 법안을 김영수 선생님, 만들기 위해서 김영수 선생님 로비하고 혼자 이러는 생각이에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 법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경북 지역에 사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특히 또 포항 지역에 사시는 우리 선생님들 좀 이분한테 좀 문자로 좀 넣으셔가지고 교총 선생님들만 교사들만 교사가 아니다. 그러게요. 네. 교원단체가 활성화돼야 좀 교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좀 모여서 연구도 하고 또 교육에 대한 대안도 찾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교원단체 법 그 만드는데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좀 이렇게 좀 메시지 좀 넣어주시고 좀 의견 좀 밝혀주세요. 아 이거 뭐 개인적 천타가로 우리 이걸 방송 좀 제가 나왔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이거 선생님들께 뭡니까, 부탁. 이거? 왜냐면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해가지고 거의 지금 시행령 설립 직전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교총이 뭐 크게 반대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같이 이렇게 협력도 해가면서 좀 같이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해야 됐었는데 갑자기 이 법안을 내놔가지고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막 시행령 제정에 적극 나서지 못하거든요. 아니, 우리 미리 넘겨짚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총과 상관없이 이분이 자다가 딱 눈 네네. 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갑자기 이게 번개가 쳐가지고 보좌관들이랑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일단은. 네. 어쨌든 아이고. 요거는 저희가 막아줄 필요가 있겠다. 의견을 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그러면 미통당 이렇게 다 좀 정리된 네, 건가요? 네. 이분 그럼 우리 다소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정당에서 네, 딱 네. 한 석 있는데 이게 바로 강민정 우리가 의원이군요. 지난번에 만났다. 방송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열린민주당의 이제 강민정 의원이시죠. 야, 믿을 것은 이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나 솔솔히 드네.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조금 그렇네요. 제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은 나 진짜 오늘 방송을 길게 했는데 진짜 들을 얘기 한 개도 없다. 진짜 한 개도 없어, 진짜. 아니 그거를 좀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절망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좀 말씀드린 만큼 지금 국회에서 이 교육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어떤 교육계의 어떤 그 이렇게 목소리를 좀 대변해 줄 분들 사실 우리가 좀 발굴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통도 하고 또 의견도 좀 개진하고 하면서 또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 좀 이렇게 힘도 좀 실어주고 하면서 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교육 개혁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도 좀 갖고 해야 이게 한 발 좀 움직이지. 뭐 이렇게 기대할 거 없다고 관심 꺼버리면요, 진짜 이상한 논의만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예, 쭉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말은 별로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분들이 과연 교육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까 하는 사실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이 네. 교육위 구성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김영희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 특히 이제 교사들이 원하는 그 교육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좀 쉽지 않다. 아하. 네, 좀 부정적인 전망이 좀 있고요. 일단 뭐 미래통합당의 이렇게 구성된 그 면면을 보거나 또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또 이념 논쟁, 또 정치 갈등 하다가 정말 다뤄야 될 교육 이슈는 못 다루고 또 끝날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런 아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한 분들을 좀 우리가 좀 찾고 또 좀 소통이 좀 될 만한 분들을 좀 찾고 해서 그분들 적극적으로 좀 교육계 이슈를 알리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번 21대 국회도 우리 선생님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또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저희가 끝까지 관심 갖고 챙겨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저희 방송만 잘 챙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우리 16분의 교육 상임위의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쌤 정도는 들어줘야 어떤 교육위에서의 교육적 소양을 좀 갖출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그쵸. 해봅니다. 네. 우리 조은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최근에 그 초등 선생님들이 그 돌봄 특별법 관련해서 많이 네네. 분노하셨고, 원래 법에 별로 관심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쵸. 법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 법 없이도 사실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이제 들어가서 뭐 이 법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시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 방송 들으시면서 교육위에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고 그래서 그것이 교육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21대 국회에서 좀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법안이 만들 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선생님, 쌤 듣는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좀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우리 나쁜 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좋은 쌤 너무 우리 쌤들한테 많은 그 부담을 지어주는 것 같아. 그냥 뭐 방송만 듣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분들인데. 네. 예. 저는 뭐 영식 쌤 그 교육 상임위에 구성됐던 의원들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교육위가 이때까지 이래 놓으니까 우리 교육이 좀 제대로 갈락하면 삐뚤어지고 제대로 갈락하면 삐뚤어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나물의 거밥 20대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조금 한숨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러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뭔가 그래도 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더만 여전이라서 안타깝다로 마무리하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서글픈 기야.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한번 가지면서 만약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방송에서도 좀 다루고 그러면서 하나씩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되면 좋겠다. 마지막 기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네. 뭐 저희 21대 국회에 사실 뭐 지금 국회가 잘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욱 의원이 낸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든지 또 기초학력 관련 법안이라든지 참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고 좀 걱정도 저는 좀 되긴 하는데요. 특히 우리 김병욱 의원이 낸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안은 교총이 나서서 먼저 우리 그 법안 반대한다.
이렇게 좀 먼저 목소리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 김영 선생님 아까 뭐 강민정 의원은 우리가 하도 뭐 방송에도 모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쑥 이름만 언급하고 패스한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좀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또 마무리 멘트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강민정 의원은 그 국회 안에 일단 교육을 아는 사람이 정말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워낙 또 이제 현장을 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번에 가서 이제 뵙고 왔을 때도 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좀 부담들도 갖고 계셨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교사들을 비호하고 교육계를 비호하고 또 아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유, 내가 그걸 원하지 네, 않는다. 그래서 내도 안 하나.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오로지 학생을 중심에 놓고 보겠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그 어떤 정책이 비록 그것이 교사들에게 조금 그런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거라면 자기는 찬성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그냥 뭐 교사 편 들려고 국회 간 게 아니라 정말 교육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삶을 좀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삶을 정말 이렇게 그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높이 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왔고요. 뭐 또 특이하게 뭐 비서관, 보좌관 뽑을 때 어쨌든 그래도 뭐 교육 쪽에 연관된 분들을 다 뽑았더라고요. 교육을 좀 아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뽑았어요. 네, 그걸 그리고 특히 이제 보좌관은 지금 현직 교사를 지금 고용유지 시켜가지고 좀 뽑으셨고, 그래서 좀 그런 기대들이 있고 뭐 최근에 하시는 거 보니까 뭐 학교 급식 할 때 이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긴급 돌봄 교사들 밥 안 주냐. 급식에서 급식법으로 이렇게 금지돼 있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안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게 한 학교 급식법 개정안도 막 제출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3차 추경할 때 그 학교 안전, 그 안전교육 예산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그 교육계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는 좀 되고요. 강민정 의원뿐만 아니라 좀 여러 의원들 좀 같이 해서 이번에 꼭 한번 교육개혁의 어떤 그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과 매서운 눈초리만이 우리 국회에서 올바른 교육 입법 또 교육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만 믿고 쳐다봐서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저희가 관심 갖고 바라보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뭐 김영식 대표가 좀 이렇게 한쪽에 좀 편향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저희 방송과는 무관합니다. 저희 방송과는 꼬리 무관하다는 자르기, 거. 성극기 뭐 이런 거는. 저 확실합니다. 저희는. 네. 저희가 끝까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떤 또 법안이 입법되고 또 발의되고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다루고 알려드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요, 바쁘시겠지만 방송 청취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21대 국회에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식 선생님 2주 연속으로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스크 수업으로 연일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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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